이번 시간에는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서사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가 이야기사거든요. 이야기를 펼치다예요. 그러니까 서사라는 그 자체의 의미, 이야기를 펼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인데요. 소설을 이해하면은 서사갈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사갈래의 개념 보겠습니다. 일단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허구적으로. 일단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인물을 바탕으로 사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무엇에서 이것을 서술해내야 되는데, 일단 특정한 인물의 시각을 넣은 시점을 부여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허구적으로 인물을 만들어내고 허구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내서 특정한 시점을 더 담아서 서술해내는 문학 양식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서사갈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일단 가장 큰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갈등을 만들어내야 돼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시점은 누가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냐면 우리 시에서는 화자라고 볼 수 있으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서사갈래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를 들 수가 있고 고전소설, 신소설에 거쳐서 현대소설까지 쭉 계보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서사갈래는 작가가 존재하잖아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작가가 주제를 담아서 작품을 창조해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는 감동을 받고요. 네, 작가가 일단 자기가 겪고 있는 사실, 현실의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데 그 이야기는 작품 속에서는 반드시 허구로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 허구라는 점은 실제로 사실에 있는, 현실에 있는 내용을 개연성 있게 그려내야 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그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진정성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소설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주제를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소설에서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인물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동인물,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반동인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작가는요, 인물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상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인물도 있는 반면에 개성적인 인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착한 사람, 전형적인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평면적 인물도 있고요.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악인으로 바뀌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었다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입지적인 인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사건은 반드시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갈등은 우리가 갈등 양상을 보면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외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한 개인이 자기와 자기 속마음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인물과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인물이 운명과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대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배경 또한 알아봐야 될 텐데, 배경은요, 시간적인 배경,
언제 이것이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공간적 배경. 이것이 어느 공간의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뭐 시대적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이것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혹은 인사배라고 많이 부르죠? 인사배가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술 방식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직접 서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물의 성격 같은 걸 우리가 묘사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친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직접 서술하면 그것은 직접 서술 방식인 거고요. 직접의 반대말 간접 서술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물과 인물의 대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혹은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묘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외형을 묘사하는 거죠. 뭐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뭐 눈이 큰 눈이고 뭐 곧 울 것 같은 뭐 그렁그렁한 눈빛을 발사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나 묘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서술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5번째는요, 문체인데요. 그 글을 쓰고 나서 그 사람이 썼다. 뭐 예를 들면 이 글은 어떤 작가의 글이다 라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특별한 문체를 지녔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의 길이. 문장의 길이가 간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간결체, 만연체라고 부르거든요. 짧은 문체를 선호한 사람이 있고 긴 문체, 예를 들면 막 소설 한 페이지가 그 사람은 한 문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만연체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어투를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표준어를 구사한다든지 뭐 사투리를 구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특정 사람의 문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서술 방식, 문체를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좀 긴 소설이죠. 장편은 아니지만 중편 소설급 되는 것 같아요. 네, 9편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우리가 볼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시대를 혹은 시간을,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지,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작가는 어떤 문체를 가지고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